네. 네, 다들 보이시죠? 네. 저는 이번에 수업으로서 도서 활용 수업을 준비를 했고요. 현재 고2 경제를 배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 기간이 껴있어요. 그래서 도서 온라인 활용 수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를 발췌독으로 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시간 관계상 발췌독으로 했는데 발췌독으로 하지 않아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왜 독서 수업인가, 도서 수업을 제가 관심을 갖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한 근 4년간 고3 학생들을 가르쳐 왔는데요. 근데 이제 고3 학생들이 아무래도 수능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교과 지식 말고는 다른 데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근데 이게 물론 교과 지식도 중요한데 한 곳에 매몰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고3 5월, 6월 지나가기 시작하면 학생들이 지쳐가는데 이때 새로운 지적 자극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 어떤 그러한 지적 자극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독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독서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책과 친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학생들이 이제 정보를 찾으려고 하면 유튜브만 봐요. 유튜브도 요즘엔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지만 유튜브만 보면은 이게 지식에 대한 편식이나 아니면은 검증되지 않은 지식을 진짜로 믿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 수업, 제가 아무래도 고2, 고3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생기부와 관련해서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독서 수업이 생기부 활동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세특에도 당연히 적을 수 있고요. 저는 발췌독 수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발췌독을 하고 학생들이 관심을 갖게 된다면 고3 학생들도 방학 중에는 독서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독서 기록까지도 노릴 수 있는 게 도서 활용 수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업은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경제 시간에서 실제로 했던 수업이고요. 학생은 30명이에요. 그 다음에 모둠 수업으로 진행을 했는데 저는 모둠 구성을 자유롭게 했어요. 특별히 어떤 뭐 공부 잘하는 애를 모둠당 한 명씩 배치하고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독서를 재밌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수행평가도 아니거든요. 오로지 약간 즐기자는 목적 하에서 모든 구성은 그냥 친한 친구들끼리 이렇게 짜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4차 시에 걸쳐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PPT가 정확하게 4차 시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제가 그때그때마다 이때 차시가 넘어간다. 이번 시간은 3차 시다. 이렇게 말해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4차 시는요. 일단 첫 시간은 도서 선정과 수업 방식을 설명하는 데에 모든 시간이 들어가요. 학생들이 도서를 선정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어, 굉장히 질문을 이때 많이 하는데요. 선생님, 저는 경영학과에 가고 싶은데 어떤 책을 읽어야 되나요? 부터 시작해서 경영과 경제의 차이는 뭔지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막 답변하고 같이 고민해주고 하다 보면은 한 시간이 저는 무척 짧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은 온전히 책만 읽었어요. 저는 이제 발췌독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수업 시간에 다 끝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책 읽기 시간을 따로 뒀는데요. 만약에 이 책 읽기 시간이 없다면 이거는 3차 시로 진행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 나눔인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대면 수업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학습지도 마련을 했어요. 근데 일단은 저는 이 독서 나눔은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때 패들렛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했습니다. 그건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발표, 4차 시 때 발표로 총 4차 시의 수업을 마무리 지었어요. 여기에서 활용된 수업 도구는요. 어쨌든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줌과 패들렛을 활용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줌에서는요 어떤 기능을 사용했냐면 잠시만요. 이게 제 화면에 이거 메뉴도 보이시죠? 지금 위에 있는 거. 위에 메뉴가 안 보이시나? 줌에 보면요 참가자 잠시만요. 줌에 보면은 이게 소그룹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은 소그룹을 이거 옵션에서 설정 안 해가지고 지금 제가 뜨지는 않는데 미리 줌에서 옵션을 조작하셔가지고 소그룹을 만들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지금 선생님. 네, 네. 죄송한데 지금 호스트가 저한테 넘어와서 그 소그룹증이 저한테 있는 것 그렇군요.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게 어쨌든 간에 발표 중에는 보여드리기 힘들 것 같은데요. 이게 나중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인터넷에 잘 정리가 되게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찾아보시면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옵션에서 설정하시고 수업 중에 소그룹을 줌에서는 랜덤하게 학생들을 배치할 수도 있고요. 학생들이 선택해서 들어갈 수도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미리 모둠을 짠 다음에 학생들이 그 소그룹에 각각 자기가 알아서 들어가도록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패들렛은 살짝 직접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지금 이 패들렛은 보이시죠? 네. 네. 이게 학생들이 4차 시간의 수업을 마치고 제출한 결과물들인데요. 패들렛의 장점은 이렇게 결과물들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패들렛을 최근에 알게 됐는데 이러한 좀 장점을 눈여겨보고 수업 시간에 좀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학생들이 항상 자기 자신이 수업 중에 얼마나 많이 배우고 결과물을 도출하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들이 사실은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은 좀 학생들이 지적 자극도 받고 뿌듯해하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패들렛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패들렛도 지금 제가 기능을 하나하나 설명드리면은 그 패들렛 연수가 되어버릴 것 같거든요. 정말 기능이 많아서. 일단 패들렛은요, 이제 구글이나 아니면 다른 여러 계정으로 로그인 할 수가, 회원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회원가입은 굉장히 쉬운 편이고, 저도 회원가입하는데 5분 안 걸렸거든요. 이게 온라인 수업 때 학생들한테 가입하라고 해도 학생들이 곧잘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막 큰 문제가 일어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로그인을 못해서 못 들어오거나 그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거를 수업 하나를 활용해서 구매를 하지 않았는데 이게 패들렛을 사실 구매를 해야 돼요. 패들렛은. 구매를 하지 않으면 패들렛을 3개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패들렛을 처음에 잠시만요. 이거는 지워도 되니까 지우고 이게 지우면요. 패들렛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잠깐 짤막짤막하게 설명드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활용했던 거 위주로 잠깐 설명드리고 진짜 수업 시간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요 담벼락, 셀프, 그 다음에 타임라인, 그 다음에 지도가 좀 활용하기 좀 편한 것 같아요. 담벼락은 이거 말 그대로 학생들이 그냥 글을 남기면은 그게 담벼락처럼 포스트잇처럼 마구마구 붙는 기능이에요. 여기에서 이렇게 글을 하면은 여기에 메모 이런 식으로 포스트잇 붙이듯이 학생들이 자유롭게 글을 쓰면은 여기에 칠판에 포스트잇 붙이듯이 계속 글이 붙습니다. 이렇게 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도 같은 경우도 저 통사 혹은 지리 수업에서 굉장히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실제로 지도가 떠요. 그 지도에 뜨고 학생들이 그 지도 위에다 글을 남길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남극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네, 세계 지도가 이렇게 뜨고 여기에다가 글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장소를 핀으로 찍어가지고 글을 남길 수가 있고 이것도 충분히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패들렛이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하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했던 기능은 이 셀프라는 기능인데요. 이거는 칸마다 이런 식으로 이 칼럼, 이걸 칼럼이라고 하고 이걸 게시글이라고 할게요. 이 아래에 있는 글들을. 칼럼을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칼럼마다 그 아래에다가 글을 남길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여기에다가 날짜를 써가지고 하루하루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오늘이 6월 10일이니까 6월 12일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수업 자료 이렇게 쭉 남기고 이렇게 활용하는 분도 계시고 저처럼 이렇게 하나의 수업에 모두 몰아넣어서 하나의 수업을 정리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수업 자료는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수업에서 좀 활용했던 PPT를 넘기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처음에 이렇게 발표 순서를 학생들한테 설명을 합니다. 이게 1차시예요. 자, 그래서 학생들한테 꼭 독서 활용의 필요성, 이제 학생들이 책이 왜 필요한지를 몰라요. 어차피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도 많고요. 또 책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설득 작업과 책이 굉장히 재밌는 활동이다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자 이제 본격적으로 모든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저는 모든 구성 같은 경우 4명이서 6명이서 자율적으로 모둠을 구성해 달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역할 배분을 시켰는데요. 저는 5가지의 역할을 뒀어요. 모둠장, 편집자, 발표자, 요약이, 공감이. 이렇게 정하게 한 후 책을 선정하게 했는데요. 일단 모둠 역할 배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모둠 역할 배분은요. 요거를 화면에 띄워놓고 자기들끼리 정하게 해요. 모둠장 뭐 어렵지 않고요. 편집자는 뭐냐면 최종 결과물을 저는 이제 그 패들렛을 활용하긴 했지만 패들렛에 최종 결과물을 올리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 최종 결과물을 만드는 편집자. 이 친구는 약간 숙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말고는 다른 거를 맡기지 말아달라.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발표로 마무리하니까 발표자 정했고요. 그 다음에 요약이. 저는 책을 읽고 학생들이 꼭 요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약이를 따로 지정을 해놨고요. 사실 요약이는 빼도 크게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이 공감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공감이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모둠장이 진행을 할 때 리액션을 담당해 달라고 했어요. 저희가 이제 줌 수업을 학생들과 줌이나 어떤 온라인 수업을 학생들과 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카메라를 다 끄고 마이크도 다 끄고 반응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활동 수업인데 활동이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공감이는 너는 다른 거 하지 않아도 괜찮다. 무조건 카메라를 켜고 리액션을 해달라. 그 다음에 패들렛에 보면은 좀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친구 있잖아요. 이 친구도 그 공감이 친구거든요. 수업 시간에 약간 친구들이 지루해진다 하면은 이렇게 장난식으로 글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잠시만요. 제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막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있는 게 약간 공감이들이 많거든요. 네. 잠시만요. 지금 이게 네, 복사를 네. 죄송한데요. 이게 패들렛 화면을 조금 더 확대해 주시면 글 읽기가 아, 보기에 되게 글씨가 작게 보여서 조금 불편하시잖아요. 네, 좀 더 알겠습니다. 확대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잠시만요. 네.
이게 제가 복사물로 방금까지 이제 공유를 해드렸는데 복사물은 댓글이 안 보이네요. 네. 잠시만요. 글을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간단하게 공감이는 댓글을 꼭 달아달라고 했어요. 학생들이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나면 여기 밑에 댓글들이 이렇게 달리죠. 이게 진짜로 진심으로 이렇게 다른 친구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는데 저는 걱정을 했어요. 학생들이 고생을 해서 결과물을 만들었는데 반응이 없으면 어쩌지? 이래가지고 공감이들한테 무조건 너희들은 하트를 이렇게 클릭해야 된다. 그 다음에 댓글을 웬만하면 꼭 달아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좀 댓글이 좀 많이 달린 게 이 발표를 이 친구들이 첫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하트와 많은 댓글을 달아줬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반응을 해줘야 패들렛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감이를 네, 선발을 했죠. 자, 이렇게 하고 첫 시간에 이렇게 해서 요거를 만드는 게 목표예요. 독서 수업 모든 구성해서 학생들이 모든 명 선정 도서, 그 다음에 구성원들 이렇게 해가지고 자율적으로 선정하게 했고요. 저는 발췌독 수업이기 때문에 여기 오른쪽 가장자리에 이렇게 페이지 수, 읽을 페이지 수도 적어놓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차 시에서 제일 중요한 이제 도서 선정 시간인데요. 이 도서 선정을요. 일단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저는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위주로 골라달라고 해서 학생들이 도서관에 가서 이 책들을 골라왔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있는 뭐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나 넛지, 뭐 돈의 심리학 이러한 책들을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제가 목록을 주고 추천 도서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잠깐만요. 자, 추천 도서 목록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추천 도서 목록은 뭐 이러한 책들이 있고요. 이러한 책을 고르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알라딘에 보시면요. 이게 알라딘 주소인데 알라딘에 보시면 국내 도서 보시면 청소년 칸이 있어요. 저도 이거를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청소년 칸에 들어가서 왼쪽에 보시면 이게 아마 알라딘뿐만 아니라 교보문고 혹은 다른 데도 다 있을 것 같아요. 청소년 경제 칸을 누르시면 청소년들이 읽기 좋은 것들이 쭉 나옵니다.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책을 추천해 주시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고르게 하는 것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쉽고 자세하게 나와 좋은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 선생님이 추천을 해주거나 아니면 알라딘에서 학생들이 고르게 하거나. 저는 도서관에서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좀 여기에 없는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책을 고르고 읽게 했습니다. 자, 책 선정은요. 일단은 저는 이제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학생들한테 보여주면서 학생들이 질문하면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책을 고르게 했어요. 책을 앞에다가 쭉 펼쳐놓고 여기에서 관심이 가는 책을 골라달라. 근데 이거 외의 책도 괜찮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첫 시간을 도서관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컴퓨터가 있어요. 거기에서 검색을 해서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흥미가 가는 책을 검색해서 골라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만 이 경우에는 도서관에 없으니까 집 근처 뭐 시립이나 공립도서관에서 빌려오거나 직접 구매해서 가지고 와야 된다.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발췌독이니까 책을 선정해서 읽고 싶은 부분을 30에서 40페이지 가량 선택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왜 굉장히 학생들이 책 선정하기 어려워해요. 그래서 거의 고등학교 수업 50분이 다 차도록 계속 고르는데 가끔 가다가 빠르게 고른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모든 구성과 책 선정이 끝났으면 자유롭게 독서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책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혼란스러워합니다. 책을 갑자기 고르라고 하면은 잘 못 골라요. 그래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좀 도서 수업 책도 읽어보고 하면서 어떻게 학생들한테 조언을 할까 해서 좀 세 개를 뽑았는데요. 학생들이 기준이 너무 많으면은 또 그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기준을 딱 세 개 뽑아서 흥미. 일단 책을 고를 때는 자신이 흥미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저자나 추천을 따르는 것도 좋다. 추천 도서, 인터넷에서 추천 도서를 검색하고 그거에 따라서 읽는 것도 굉장히 좋다. 그다음에 세 번째, 난이도. 자기가 흥미가 있고 어떤 사람의 추천을 받아서 골랐다면 그게 근데 너무 어려운지 쉬운지를 따져봐야 된다. 너무 어려운 것보다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선생님은 쉬운 책이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경제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우면 학생들이 아예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더욱더 난이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두 번째 시간은요, 그냥 말 그대로 책을 읽는 시간인데요. 이 책을 읽는 시간은 따로 이렇게 저처럼 두셔도 좋고 안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저는 온라인에서 책을 읽게 했는데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학생들이 다 꺼놓고 하기 때문에 사실 자고 있는 학생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면 수업 때 책을 읽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는 학생들 이제 좀 시간이 어떻게 안 맞아가지고 온라인에서 책을 읽게 했지만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대면 수업을 할 때 책을 읽게 했거든요. 그러면은 책을 읽는 학생이 있고 안 읽는 학생이 있고 떠드는 학생이 있어요. 책을 안 읽는 학생은 뭐 보통 자죠. 그러한 경우 좀 옆에 가서 깨워주면서 책을 읽도록 독려하고 제일 문제는 떠드는 학생들이 이게 항상 책을 읽는데 떠드는 학생이 생기면은 우후죽순 생겨요. 떠드는 학생. 그런 학생들 계속 돌아가면서 독서 시간에 선생님이 제가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제 스스로 책을 읽으면은 학생들이 책을 안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책을 읽을 때 계속 돌아다니면서 약간 독려하는 이런 느낌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 꼭 요약이는 다음 시간까지 책의 내용을 요약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요약이는 그거죠. 책의 내용을 요약하고 책의 내용을 굉장히 잘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어떻게 활약을 하느냐? 이제 이렇게 2차 시가 끝나고 나서 3차 시에 들어가면은 학생들이 책을 안 읽어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모두마다. 그러면은 그 학생들에게 요약이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왜? 학급에서 제일 잘 아니까. 제일 잘 아니까. 자, 이제부터 3차 시입니다. 3차 시. 이제 독서 나눔 시간을 갖는데요. 이제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줌에서 그룹을 나눠가지고 그룹마다 자유롭게 대화하면서 좀 이야기할 것들을 제시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패들렛에 대해서 전에 준비 시간에 패들렛을 설명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저는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세 번째 시간 독서 나눔 시간 처음 부분에 패들렛에 대해서 한 5분 정도 설명을 하면은 학생들이 곧잘 하거든요. 이해를 못하는 학생이 있어도 모둠 활동이기 때문에 모둠 원에 다 설명을 해줘요. 패들렛을 활용한다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모둠장이 게시물을 만들면 다른 학생들은 댓글을 통해 참여한다. 이러한 것을 강조해 주시고요. 패들렛이 학생들이 글을 달면 바로바로 업로드가 돼요. 만약에 틀린 학생이 있으면 그 모둠으로 제가 들어가서 이거 틀렸다 이렇게 정리를 해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책을 못 읽는 학생이 꼭 있으니까 요약이가 책의 내용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활동이 끝나면 활동 내용 중에 두세 개를 선정하여 편집자가 독서 나온 결과물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물에 대해서 막 설명하려고 하면 학생들이 이해하지도 못하고 저도 제 의도대로 학생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독서 나눔 결과물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보여줬어요. 자, 이렇게. 이거는 학생들이 읽은 책은 아니고요. 제가 그냥 독서 수업을 할 때 읽은 책을 그쯤에 개인적으로 읽은 책으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본 거거든요. 이렇게 만들면 된다라고 예시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독서 나눔할 내용을 저는 5개를 선정을 했어요. 근데 솔직히 5개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는 많지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한 줄 평 남기는 거는 사실 얼마 안 걸리니까 실질적으로 모둠에서 이야기할 게 4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학생들이 패들렛에 글을 쓰고 이야기하고 하기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 중에 혹은 다른 것 중 한 3개 정도 제시를 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저는 어쨌든 간에 요거 5개를 제시를 했습니다. 한 줄 평 별점, 그 다음에 느낀 점, 알게 된 것, 더 알고 싶은 것, 그 다음에 인상 깊었던 문장 플러스 이유. 어, 독서 수업의 목적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책을 읽을 때 그냥 글만 읽고 휙휙 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정독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여기서 뭘 느꼈고 어떤 걸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이고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알 필요가 있거든요. 제가 발췌독을 선정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냥 그 책을 모두 다 읽게 하면은 이러한 것들을 세세하게 지도하기가 어려운데 한 30페이지 정도로 발췌독을 하게 되면은 학생들이 빠르게 읽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책을 정독은 이렇게 하는 거야를 설명할 수 있었던 시간이 확보된다.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요게 실제로 수업했던 것을 제가 스크린샷 찍어가지고 보여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보면은 소회의실을 일단 쉬는 시간 10분 동안 제가 8모둠인가 나왔어요. 그래서 8개의 그룹을 미리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모둠명을 적어 놓으면 학생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여기 참가 버튼이 있죠. 이 참가 버튼이 학생들한테 뜨거든요. 개별적으로 들어가게 해놓은 다음에 그러면 항상 못 들어가는 친구가 한 6명 정도 나와요. 그러면 선생님이 걔네들을 배치해 줄 수 있거든요. 배치를 하면은 이거 한 3분? 소회의실에 들어가는데 한 2분, 3분밖에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 안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좀 대화하면서 독서 나눔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음. 제가 독서 활동은 모둠으로 하는 게 좋아하는데요. 왜냐면은 학생들마다 책을 읽는데 차이가 굉장히 커요. 이 중에서 이해를 못한 학생이 있어가지고 이 화면이 학생들이 어떤 한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설명해주는 장면이에요. 블로그 검색하면서 이 내용이 이 내용이야 이렇게 설명하는 장면이고요. 실제로 패들렛을 보더라도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이게 진행 상황 중간에 제가 스크린샷을 찍은 건데 아예 못한 조가 있죠. 여기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이렇게 비어 있는 모둠, 적게 한 모둠이 있는 방면 이렇게 길게 한 모둠이 있어요. 이런 차이들,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데 모둠 학습을 하면은 이러한 차이가 적어도 모둠 안에서는 적어지는 것 같아요. 아이고. 그다음 이렇게 모둠 활동까지 해서 결과물을 만든 다음에 마지막 발표, 4차 시에 발표를 수행을 했습니다. 어, 저는 발표를 준비를 할 때 5분 발표, 5분 내에 발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선정을 했고요. 그거는 제가 8모둠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8모둠이 한 3분 내외로 진행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 한 학생들이 그런데도 학생들이 길게 발표를 해요. 그래서 40분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시간을 10분, 20분 정도 남기는데 그 남기는 이유는 학생들이 패들렛을 자유롭게 둘러볼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남겼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패들렛을 사용하지 않거나 발표로만 수업을 마치려고 하시면은 발표 시간을 더 길게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발표는 3분 내외로 진행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너무 길어지면 선생님이 자를 수가 있다. 근데 솔직히 못 잘랐어요. 그냥 다 끝까지 들었는데요. 이거는 선생님의 판단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친구들은 발표를 들으며 이게 발표를 하기 전에 패들렛에 다 글을 쓰고 업로드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좋아요와 댓글을 달아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감이가 이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발표를 하는 모습이고요. 이따가 패들렛 다시 한번 보면서 학생들 자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발표를 진행을 했고요. 네. 자, 패들렛 잠깐 제가 좀 몇 개 학생들이 어떻게 했는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이렇게 했고 이게 굉장히 잘하는 모듬이에요. 이 학생들이 편집이도 그렇고 모듬장도 그렇고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첫 발표가 엄청나가지고 학생들이 좀 많이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잠시만요. 이 정도 축소를 해도 괜찮으세요? 네. 이 학생들은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라는 책을 읽었고요. 이게 책 이름이에요. 그 중에 경제편이 따로 있어요. 그 경제편을 읽고 요거를 작성을 했는데요. 음, 제가 다른 수업 시간에 미리 캔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미리 캔버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요거를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책에 대한 정보를 요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책에 대해서 이제 발표자가 요거 PPT, 이 PDF를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 식으로. 이 책 내용은 이런 거고, 우리들은 이러한 점에서 인상 깊었다. 체리닝 같은 경우 경제체제란 특정 변수에 따라 급변화할 수 있음을 알게 해준 부분이어서 인상적이었다. 이런 평을 남겨줬고요. 뭐 민서 같은 경우는 초기 자본주의에 대한 내용이 인상적이었다 하면서 설명을 쭉 해줬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너무 잘해가지고 이게 새롭게 알게 된 점을 정리한 다음에 더 알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적은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인터넷 검색까지 해서 따로 공부도 했어요. 지금 여기에 그게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는데 모둠 들어가 보면은 이 친구들은 50분을 정말 좀 꼼꼼하게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도 마치 제가 이게 절대 막 이렇게 해라고 강조한 게 아니거든요. 비주얼 싱킹처럼 이렇게 잘 정리를 해가지고 설명을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책에 대해서 너무 좋았다. 이런 코멘트를 남겨줬습니다. 이걸 하면서 친구들이 듣다가 여기에다가 좋아요를 이렇게 눌러줘요. 좋아요를 누르고 그다음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고요. 그다음에 보면은 공감이가 사실은 공감이 하는 친구들이 발표도 잘 못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막 이런 거 짱입니다 이런 거 전혀 수업 시간과 관련이 없지만 이거 하나하나가 발표하는 학생들한테는 큰 힘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발표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궁금한 것을 적어준 친구도 있어요. 와, 이 책에 대해서 이거 궁금해요 이런 거. 그러면 한번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이랬던 것 같아요. 잠시만요. 여기에서 좀 이 친구들이 이 DTD 이 그룹이 사실은 가장 발표할 때 힘들어했던 모둠 중에 하나인데요. 어쩌다 보니까 남학생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이제 책을 잘 안 읽는 학생들 한 3, 4명에서 모둠을 구성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들도 굉장히 노력을 해준 게 좀 어려운 책을 읽었어요. UN 미래보고서 2045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그게 굉장히 책이 막 어렵다기보단 굉장히 딱딱해가지고 학생들이 읽기 어려워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보면 이 친구들은 아이고 잠시만요. 요거 하나만 제출을 했거든요. 요거 하나 띄우고 발표를 진행을 했는데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칭찬을 했어요. 왜냐면 이게 그거를 읽고 미래 대비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큰일 날 수도 있다라는 걸 포스터로 정리를 한 거예요. 영화 포스터 마냥. 약간 자기들 나름의 어떤 그런 재치를 발휘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좋게 평가를 했어. 아, 이 친구들 노력을 했구나. 그리고 학생들도 이에 대해서 이게 끝 수업이거든요. 이게 끝에 발표를 진행을 했는데 굉장히 댓글도 7개나 달리고 오히려 전에 발표했던 친구들보다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이런 식으로 좀 애들한테 보여준 학생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발표 자료가 맨 처음 보여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자세하게 정리된 발표 자료도 있고요. 이 친구들처럼 한 페이지로 요약 혹은 변형된 발표 자료도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결과물을 만들 때 선생님 결과물처럼 만드는 게 일단 기본 포맷이다. 하지만 너희들이 좀 창의성을 발휘하고 싶으면은 마음대로 발표를 해도 된다. 우리가 중요한 건 책을 읽는 거지 사실은 결과물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공지사항 칸과 제가 수업 낙서칸도 이렇게 마련을 했는데요. 낙서칸에 학생들이 되게 이제 열심히 참여를 해줬던 게 낙서보다는 이런 질문들이 많아요. 실시간으로 패들렛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렇게 했고요. 이런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 낙서 같은 거 진짜로 올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수업했던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제가 좀 수업에 대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이 이후에는 어떤 독서 수업의 노하우나 자료들 공유해 드리고 질문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한 50분 정도 달려왔는데 혹시 10분 쉬는 시간 가져도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10분 쉬고 11시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모두 오셨을까요? 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업에 대한 얘기가 다 끝났는데 너무 감사드리는 게 사실은 주말 오전에 지금 11시인데 사실 제가 쭉 강의식으로 진행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죄송스럽네요. 제가 재밌게 하지도 못해가지고 미숙했는데 잘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조금 제가 질문을 받을까 해요. 왜냐면은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수업이 살짝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좀 이해가 안 되시거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이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받고 좀 수업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해소한 다음에 제가 이 이후에 또 제가 여러 가지 좀 독서 수업을 이번 수업만 해본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봤거든요. 그거에 대한 학습지도 공유하고 그 다음에 좀 노하우도 알려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먼저 수업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제가 먼저 여쭤봐도 될까요? 아, 네. 조태희 선생님?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마이크가 조금 잘 안 들려가지고요. 혹시 소리 어떻게 조금만 키워주실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이렇게 하면 잘 들릴까요? 네. 네. 저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 독서 수업을 계획하려고 하면 가장 부담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아이들이 읽을 책을 이제 앞으로 읽을 책을 제가 다 읽어야 되는 걸까? 이거부터 저는 사실 궁금함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읽은 책으로 아이들에게 전체를 같은 책을 읽혀야 하는지 아니면 이렇게 다양하게 책을 읽으면 그걸 다 읽고 나서 제가 그 수업을 하려고 하면 자꾸 미뤄지는 것 같고 약간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수업 방식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제가 했던 거는 학생들이 요약도 하고 이제 결과물도 학생들끼리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제가 안 읽은 책들도 거기에 꽤 있었거든요. 안 읽어도 수업 진행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해해야 되는 수업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학생들한테 이러한 지식을 줘야 되겠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저도 독서 수업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저도 그 책을 읽었었고요. 수업 방식에 따라서 꼭 안 읽어야, 저처럼 이렇게 학생들 스스로가 결과물을 만드는 수업에서는 꼭 책을 읽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근데 이게 만약에 약간 나도 읽고 싶다 혹은 나는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발췌독으로 수업하시면은 조금 편합니다. 저는 8모둠이 나와서 조금 많기는 하지만 이게 2주에 걸쳐서 혹은 이제 4차시니까 거의 한 열흘 가까이 진행이 되거든요. 좀 군데군데 수업 빈 것까지 포함을 하면은. 그때 동안 8모둠이니까 30페이지 곱하면은 한 240에서 300페이지 이 정도 나오기는 해요. 근데 저는 8모둠이 제가 봤을 때 좀 많은 것 같고요. 만약에 6모둠이다 이러면은 한 200페이지 정도 나오니까 좀 그나마 읽는 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문중학교 박지연인데요. 저도 네, 질문 안녕하세요.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 건요. 그러니까 이런 독서 활동도 그렇고 다른 활동도 그렇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이렇게 혼자 자기 할 일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독서를 할 때도 책을 읽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친구들이 생길 땐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것들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학생들이 일단은 네. 저는 네, 그래서 독서 활동을 하면은 학생들 중에 많은 30명 중에 한 6, 7명이 책을 안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는 제가 모둠 수업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모둠 내에서 책을 읽은 학생이 꼭 한 명씩은 또 있더라고요. 그 학생이 설명을 하게 했고요. 불안한 모둠이 있었어요. 그 불안한 모둠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책은 꼭 읽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모둠에서 정말 아무도 안 읽으면 나라도 가서 설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책을 읽었는데 다행히도 모둠원 중에 이제 그때 좀 불안한 모둠은 한 명이 책을 읽었었고 그 한 명이 되게 잘 설명을 해줘가지고 저는 이번 수업은 매끄럽게 진행이 됐는데요. 어, 그렇지 않을 경우 이제 재작년 수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하나의 모둠이 그냥 계속 안 읽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떠들고. 음, 왜냐면 그때 이제 기말고사 직후였거든요. 거기에는 아예 그 모둠에 제가 앉아 있었어요. 앉아서 그 학생들이랑 같이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제 대면으로 독서 수업을 책을 읽을 때에는 대면으로 해가지고 수업 시간 내에 제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책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조금 학생들이 안 읽을 위험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책을 읽힐까? 계속 지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 읽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도 사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질문 있어요, 선생님. 네. 네, 아니, 저도 항상 독서 수업에 대한 굉장히 마음은 있지만, 아까 선생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게을러서 책을 다 못 읽어가지고 항상 미루고 미루고 미뤄서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아까 예시로 든 책들이 이게 고등학교 수준이라서 그런지 좀 그래도 수준 있는 애들이 읽어야지 이해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영덕고 학생들의 어떤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애들이 어떤 뭐 좀 그래도 이제 잘한다 혹은 뭐 수준이 굉장히 낮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시면 조금 책 음, 선정하는데 조금 도움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은 학생들이 성적 분포는 골고루 퍼져 있는 편이고요. 그것보다도 일단은 좀 아예 책을 선정할 때 저도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수업은 잘 듣지만 책을 읽는 건 또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책을 선정할 때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강조를 했어요. 난이도를 너희들이 조금 쉬운 걸로 해라. 그리고 한 페이지 정도는 읽어보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좀 선정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저 중에서 저는 여덟 권의 책이죠. 8권인데 한 2권 정도 겹쳤으니까 한 6권 정도였는데 그 6권 중에 4권은 읽었어요. 그 학생들이 이 정도 읽겠다 한 거는. 어, 학생들이 질문해서 이제 제가 읽은 책도 있고요. 혹은 읽고 나서 학생들이 질문한 경우도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특히 경제 도서 같은 경우는요. 학생들이 좀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아는 내용이면 즉석에 답을 해줬고요. 모르는 내용이면 책을 읽어서 답변을 해줬는데요. 생각보다 그 작업이 힘들지는 않았어요. 학생들이 저는 요번에 모둠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잘 일어났다고 생각을 했던 게 아까 이제 사진 중에 학생들끼리 서로 이렇게 알려주고 이러한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러한 부분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저한테 가끔씩 질문하는 정도. 네. 그래서 고등학교 수준 정도면은 제가 지금 아까 전에 뽑았던 지대넘날이나 아니면은 넛지 이 정도의 책도 학생들이 좀 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청소년 경제도서 이런 것들 중에서 좀 쉬운 책을 위주로 학생들한테 추천을 해주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저 질문 있는데요. 네. 네, 저기 선생님께서 아까 설명을 하실 때 그 수업 시간 1시간 한 차시로 독서를 하는데 걸린 이게 그 분량이 한 50쪽 정도 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50쪽이면은 1시간 내에 다 애들이 다 그 독서가 가능한가요? 일단은 책에 따라 다른데요. 그리고 약간 그게 있어요. 책의 난이도랑 학생들이 얼마나 집중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이게 저는 50페이지가 아니라 30페이지로 선정을 해달라고 강조를 했었고 50페이지를 선정한 학생들도 있는데 제가 학생들이 너무 많이 욕심을 내면은 조금 처음에 도서 선정을 할 때 조금만 줄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열심히 하는 무덤 같은 경우에는 다 읽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학생들이 발표 준비를 하면서 한 몇 번 읽은 친구들도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일단은 수업 시간 내에는 다 읽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분명히 다 못 읽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과제로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죠. 어쩔 수 없이 그러면 과제로. 네. 독서하는 시간은 1시간만 주신 거예요? 1시간? 네, 제가 이번에 더 많이 주고 싶었을 그런 기분이 들 때도 있었는데 수업 차시를 제가 다른 수업을 좀 빠르게 나가고 진도를 빠르게 나가고 독서 수업을 했기 때문에 좀 시간의 한계가 있어서 1시간밖에 주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거 수행평가로 연결시키셨나요? 수행평가 아니었어요. 그냥 생기부에 네, 어제트 이렇게 쓰시게끔. 네, 그리고 그 패들렛 이용하신 거예요, 선생님? 네. 그거 그 등교 수업 때도 활용을 해보셨나요? 등교 수업 때는 활용은 못 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그 원격 수업 할 때 패들렛 수업을 이제 활용을 했는데 지금 요 수업이 만약에 등교 수업 때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 패들렛 대신에 그러면 뭐 이젤패드 이런 데다가 해서 발표하게끔 그래도 해야 되죠. 네, 그런 식으로. 네. 저는 사실 이게 그 독서 수업에 좀 관심이 많아갖고 시도는 못했는데 욕심만 있어갖고 사실 책을 제가 다 선정을 해서 책도 구입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 책이 사실 그러니까 한 모듬에 4명 정도, 5명 정도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동일한 책을
한 5개 모둠으로 해서 5세트씩 이렇게 구입을 해놨어요. 아직 시도는 못 해봤는데 이게 사실 애들한테 책을 선정하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교사인 제가 이렇게 선정해서 애들한테 나눠주고 관심 있는 부분을 선정하면 그 관심 있는 그 책을 선정한 애들끼리 그냥 모둠이 되게끔 한번 이렇게 해볼까 하는 의도, 생각만 해서 이제 그렇게 그 책을 구입했는데 이렇게 구입해서 애들한테 주는 것도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저는 사실 이제 선생님처럼 2학기에는 선생님처럼 이렇게 할 계획인데요. 제가 이제 영덕고등학교에 올해 처음 와가지고 선정할 수 있는 도서가 한정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자유롭게 풀어준 이유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확실히 교사가 미리 알고 있는 책이 좋은 책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장단점이 있는 것 같고 저도 2학기 때에는 미리 도서관에 목록을 좀 추려가지고 미리 도서를 신청하려고. 아, 예. 아, 그러시구나. 아, 네. 그러면 저도 한번 선생님 하신 거 지금 수업 듣고는 2학기 때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이런 어떤 용기가 좀 생겼습니다. 이게 자율적으로 학생들이 책을 골라도 좋기는 한데 이게 가끔씩 난이도 조절에 실패하는 거 이거 하나랑 그 다음에 학생들이 그거를 좀 구별을 해야 돼요. 이 학생들은 정말 성실해가지고 자유롭게 둬도 괜찮은 학생들인지. 저 같은 경우는 책을 도서관에 다 빌려온 모둠이 있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죠. 근데 한 모둠이 도서관에 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 읽는 시간에 책을 안 갖고 온 친구가 있었거든요. 이거를 교사가 판단을 해서 자유권을 줄지 안 줄지를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이,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없으면은 제가 수업 시간에 썼던 자료하고 좀 다른 방식으로 독서 수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자료에 대해서도 짧게 설명드리고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재작년에 했던 독서 수업 양식인데요. 이때 코로나가 나오기 전이라서 이거는 도서관에서 학생들 모둠으로 아주 붙어서 수업을 했었고요. 이거는 책을 한 권 읽혔어요. 한 권. 백초 정치사회 수업이라는 책을 가지고 개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고3 사회문화 학생들을 데리고 수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개헌 논의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학생들한테 이 책을 읽고, 물론 저도 읽었어요.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고 토론을 이끌어야겠다. 이러한 취지를 가지고 했었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했던 게 내용을 이해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예 한 페이지 자체가, 수업 하나 자체가 책을 읽는 시간도 이때는 한 2차시 줬던 것 같아요. 책을 도서관에서 다 읽히게 하고 그 다음에 개념을 다 모둠원들이 똑같은 내용으로 정리하게 했어요. 모르면 물어봐서 적어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정말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사회문화를 배운 친구들이고 정치화법을 배우지 않은 친구들이라서 이러한 내용을 잘 몰라요. 개헌, 뭐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이러한 것들을 모르는데 책에는 나오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다 정리하게 하고 모둠이 다 모른다 이러면 제가 가서 설명해주고 이런 식으로 다 정리하게 한 다음에 토론하는 거. 개헌이 진행된다고 가정했을 때 현행을 유지할 것인가, 대통령제를 개선할 것인가, 내각자로 전환하는 것이 맞는가, 여러분들의 견해를 밝혀달라. 책에 각각의 장단점이 나왔으니까 그러한 장단점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다가 정리를 해봐라. 이런 것들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게 제가 어쨌든 재작년이면은 이제 3년 차고 되게 이거
빠르게 만들어가지고 양식이 좀 대충이기는 한데요. 이런 식으로 수업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토론하고 나서의 자신의 생각을 적어달라. 바뀌었다면은 왜 바뀌었는지 이렇게 적어달라. 이렇게 해서 그다음 활동을 마무리를 했고요. 이건 한 5차 시에서 6차 시로 구성을 했던 것 같아요. 책을 읽었던 시간도 2시간이고 토론도 굉장히 길게 활동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때에는 이제 고3 친구들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했었는데 최대한 좀 학생들이 떠들지 않고 집중하게 해가지고 이때는 재미보다는 내용 학습에 집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항상 요거를 해놓거든요. 제가 수행평가에서는요, 동료 평가를 넣지를 않아요. 학생들끼리 좀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서 수행평가 아닌 활동 같은 경우에도 칭찬, 평가를 하려면 칭찬을 해라. 약간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칭찬하는 것밖에 평가를 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칭찬해 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그냥 척도 평가를 주고 이런 부분에서 뛰어난 친구를 적어주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바뀐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전의 수업이랑 완전히 수업의 목적이 달라요. 전의 수업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이 알고 싶은 것을 그게 공부하듯이 아는 게 아니라 진짜 흥미를 가지고 알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면 지금 보여드리는 수업의 목적은 명확하게 이것을 알고 이거에 대해서 네가 대화할 수 있어야 돼. 이러한 수준까지 고려를 해서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좀 많이 느낌이 다르실 겁니다. 잠깐만요. 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혹시 지금 채팅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채팅창이 제가 왠지 모르게 안 뜨거든요. 아, 됐다.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이 양식들이 따로 PDF 전체 PDF에는 없어요. 지금 여기에서 카톡 채팅방에 올려드릴게요. 잠시만요. 요거 4차시 독서 수업이 제가 10시에 설명드렸던 전 시간에 설명드렸던 거고요. 요게 모든 구성이 아까 전에 그 모든 구성 파일이고 그다음에 요 독서 수업 학습지가 제가 이거 만약에 대면 수업에서 하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정리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정리를 시켰던 거예요. 이때에는 패들렛을 사용하게 될 줄 솔직히 몰랐어요. 왜냐하면 패들렛을 안 지가 제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때에는 그냥 제가 독서 수업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나서 좋은 것은 여기에다 그냥 다 써놨어요. 그래서 좀 내용 요소가 많은데요. 책 선정하고 책 읽기 하면은 굉장히 보면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소감도 적게 하고 그런 거.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제가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하게 됐고 패들렛을 사용해보자 해가지고 요거는 제가 안 썼어요. 근데 만약에 혹시 대면 수업에서 하실 분이 계시면은 요거를 약간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보여드렸던 어떤 비례대표 독서 수업 이거 양식을 보내드렸는데 이거 왜 잠시만요. 켜놔서 안 가나? 네. 네?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지금 어떤 분 귓속말로만 보내드렸어요. 네, 이렇게. 이 비례대표 독서 수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양식을 온전히 쓰는 것보다는 그냥 참고하셔서 다른 양식, 깔끔한 양식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거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지금 학생들한테 나눠주고 개별적으로 해오게 하는 거예요. 영덕고등학교에는 학생들 학교 독서 기록장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독서 기록을 하는 게 고등학교에서는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대학교에서 면접 때 질문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해서 책을 읽으면은 여기에다가 적어라. 그래서 여기 이제 한 장으로 학생들한테 무슨 책 읽었는지 저자, 출판사, 선정 이유를 적게 한 다음에 책 읽고 나서 줄거리, 인상 깊은 내용, 알게 된 것, 더 알고 싶은 것을 이걸 길게 아니라 한 줄, 두 줄, 세 줄 정도 적어놔라.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고3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면접 전에 한번 봐라. 그러면 정리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강제로 적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럴 수도 없고 책을 읽고 이거 적으면 좋으니까 이거 필요한 학생들 있으면은 자유롭게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한두 명 정도는 가져가서 쓰더라고요. 그런 경우. 그래서 학교에 만약에 독서 기록장이 없으면 이 양식을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올려드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독서 일기인데요. 이거는 저희 학교에는 굴렁쇠 학교라는 게 있어요. 굴렁쇠 학교가 뭐냐면은 선생님이 학생들과 도서 멘토 멘티를 하는 거예요. 도서 멘토 멘티. 그래서 책 한 권을 정해서 그거에 대해서 여름방학 아니고 기말고사 끝나고 2학기 중간까지 그 한 권의 책을 교사랑 같이 읽는 거예요, 학생들이. 근데 이거를 그냥 읽으면은 학생들이 잘 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학생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고서 좀 긴 시간 동안 책을 읽었을 때 얻어가는 게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하다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약간 글씨체가 깨져서 약간 폰트가 좋지는 않은데 이게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독서 일기를 적어보게 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출발을 했고요. 요게 표거든요. 요 표가 날짜 하나하나예요. 책을 읽은 날에 요거 하나만 적어달라. 그럼 네 줄이지만 여기 읽은 책을 적게 돼 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세 줄이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마다 인상 깊은 내용이 뭔지 간단하게 적고 오늘의 문장 이런 것들을 한번 간단하게 적어봐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굴렁쇠 학교로 두꺼운 책을 읽는데 이거 한 달, 두 달 동안 읽으면은 나중에는 처음 읽었던 내용이 기억 안 날 거다. 근데 이러한 걸 적으면 나중에 좀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써보자 하면서 이제 학생들한테 제안해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직 안 해봐서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혹시나 참고하실 분이 계시면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다 말씀드린 것 같거든요. 마지막으로 저에게 이제 질문해 주실 분이 있으면 질문 받고요. 질문 시간이 끝나면은 여러분들 소감 한마디씩 듣고 오늘 연수 마무리하고자 합니다.